33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리는 것은 머리는 하구식, 전구식, 후구식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더듬이는 냄새, 페로몬, 습도 변화, 진동, 풍속 등을 감지하면 33번, 2번 합니다. 풍속, 그 페로몬. 더듬이가 냄새 맡고 페로몬까지 하고 습도 변화, 진동, 풍속까지 이제 감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마디, 흔들마디, 채찍마디 있어요. 그 다음에 흔들마디는 뭐예요? 존스톤 듣는 거죠. 네. 듣는 거 있고 밑마디는 몸에 붙어 있는 거라고 해요. 흔들마디는 뭐 병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절이라고도 빼죠. 병절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눈은 많은 견눈이 모여 이루어진 고관과 고관의 보조 역할을 하는 단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4번 입은 윗입술, 아랫입술, 큰 턱, 작은 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맞죠? 자기 입을 생각하시라고 했고 5번 딱정벌레의 날개는 반굳은 날개다. 틀리죠? 그냥 초시예요. 반초시는 어디? 노린재가 그런 반초시예요. 노린재 아까 사진 보듯이 반은 딱딱하고 하나는 혁질이고 부드러운 날개 있어요. 그죠? 이거 반초시라고 해요. 5번이 틀린 거고 34번입니다. 중앙신경계의 시신경을 담당하는 거는 시신경을 보는 거 전대뇌에 맞고 더듬이를 담당하는 건 중대뇌, 전이를 담당하는 거는 후대뇌다. 맞죠? 그 다음에 식도와 신경절은 모든 입의 신경을 담당한다? 틀리죠. 윗입술을 제외한 모든 입의 신경을 담당하는 거예요. 윗입술은 어디서요? 중대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앞가슴샘은 탈피를 촉진하는 액티스테로이드를 생산하며 성충이 되면 퇴화한다. 성충이 되면 더 이상 작용을 안 한다 라는 거고요. 4번 카디악 하체는 뇌에 작은 메시지를 증폭하여 큰 파도의 호르몬을 전달하게 한다. 카디악하는 증폭하는 역할이에요. PTTH라는 데서 이제 그 작은 신호를 보내면 카디악 하체가 신호를 증폭시켜서 앞가슴샘으로도 보내고 알라타체도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알라타체는 한 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알라타체는 그 JH라고도 해요. 주비나일 뭐 저번에 얘기했죠.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유약 호르몬이다. 알라타체는 유약이고 한 쌍으로 돼 있고 이게 성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작용을 안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34번 아까 답에서요. 그 윗입술은 중대뇌가 아니라 하대뇌거든요.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후대뇌에서는 후대뇌에서 그 전이하고 윗입술을 하거든요. 책도 좀 확인해 보면 79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79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제가 까먹죠. 80페이지요. 80페이지. 예. 시신경 전대뇌, 전대뇌에서 시신경, 중대뇌는 더듬이, 후대뇌는 윗입술과 전이, 네. 그죠? 윗입술과 전이, 후대뇌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입술을 제외한 게 전부 다 식도와 신경절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윗입술을 제외한 거 식도와 신경절이다 이렇게. 윗입술이 중요한 거죠. 윗입술만 따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외분비계에 대한 거. 곤충은 내분비계 있고 외분비계 있어요. 내분비는 뭐예요? 호르몬이죠. 내분비는 호르몬. 외분비는요. 딱 생각하시는 게 페로몬하고 파감 물질, 델러로페시하고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호르몬하고 페로몬에 대한 거를 페로몬하고 알로로팔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페로몬은 동일종의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물질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신호물질을 작용할 수 있다. 맞는 거고 2번 성페로몬의 구조를 최초로 밝힌 거는 어디요? 누에에서 봄비콜이라는 그 페로몬이 있거든요. 이걸 최초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성페로몬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3번 성페로몬의 대표적인 활용 방법에는
유인제 방출기와 트랩자재가 있다, 그죠? 유인제를 해서 이제 모이게끔 하는 것도 트랩 안에다 넣어서 거기로 모이게끔 하는 그런 것도 비슷하죠. 유인제나 뭐 트랩이나 똑같은 건데 트랩을 많이 쓰죠. 왜 현장에서는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다음에 4번 기생벌이나 기생파리가 자신의 숙주 냄새에 끌리는 것은 카이로몬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수신자가 유리한 거죠, 이거, 그죠? 숙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발신자가 이제 뿜어내는 것들은 카수라고 그랬죠. 카수, 수신자가 유리한 거. 5번 알로몬은 분비자와 감지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이다. 알로몬은 아니죠. 방어 물질이라고 했고 시노몬이 이제 서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시노몬은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거고 알로몬은 방어 물질이다. 그래서 송신자 방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 36쪽 가겠습니다. 36번 곤충의 생태적 행동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답의 발생은 주로 기생벌에서 나타난다. 답의 발생이라는 건 뭐예요? 알 하나에서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알 하나에서 여러 개가 막 나오는 걸 답의라고 그래요. 효과적으로 빨리 이 기생벌 같은 거 몸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른 숙주에서 빨리 막 저기 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의 발생 형태로 알 하나에서 그냥 여러 마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답의 발생, 알 하나에서 여러 개 나옵니다. 2번 나용은 다리, 더듬이, 날개 등의 부속지가 몸과 구분되어 떨어진 상태의 형태다. 맞죠? 나용은 더듬이, 날개가 잘 구분하시에 부속지 떨어져 있는 거고 딱정벌레를 위해서 딱정벌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풀잠자리류도 그렇다고 그랬죠. 풀잠자리 하는 거고요. 3번 나비 유충형은 배다리를 가진다. 맞다고 그랬어요. 배다리. 원래 다리는 아닌데 이게 배가 변형된 거죠. 그죠? 배다리. 그 다음에 군뱅이형 풍뎅이인데 풍뎅이 유충은 몸이 뚱뚱하고 십자형 모양으로 배다리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그 다리가. 그죠? 그림 보시면 그쪽 보시면 알 거예요. 4번이 답이고요. 위용은 파리배에서 번데기를 바란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자의 층별 발육에 대한 거 꼭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거 계속 나온다고. 외배워서 표피 전장, 후장, 중장. 틀리죠. 중장은 내배엽에서 된다고 했어요. 2번 외배엽은 신경계와 호흡계, 이게 외배엽에서 형성되고, 또 3번 외분비계, 감각기관 이런 거. 호흡, 신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바로 외배엽. 중배엽은 순환계, 지방체, 내분비腺, 생식선 이런 거를 중배엽세. 그다음에 중장만 내배엽에서 이제 그러면 중장만 하나만도 외워도 편하죠, 그죠? 나머지는 이제 감으로 하셔야 돼요. 표피 뭐 이런 건 호흡, 신경 이런 건 전부 다 저기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해충벌 예찰이라는 게 있어요. 예찰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솔수염 하늘수 같은 경우는 6월에 좀 북방수염 하늘수가 더 빨리 나와요. 5월에 50%가 그때 우화예요. 우화라는 게 뭐예요?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나오는 게 우화죠. 그게 이제 솔수염이 6월이고 좀 늦고 북방수염수가 빨라요. 그죠? 빠르고 작고 솔수염이 더 크죠. 몸집도 더 크고. 북방수염은 잣나무 이쪽 남부 이북으로 이쪽으로 있고 솔수염은 어디에 있어요? 네, 그렇죠. 충북 이남 쪽으로 경상도, 경상북도, 제주도 이쪽으로는 솔수염 하늘수가 많아요. 주로 곰솔 이런 걸 해치고 북방은 잣나무를 많이 해치고 2번 솔리포파리 예찰은 우화 상황과 충형 형성률을 조사한다. 맞죠? 솔리포파리는 충형 형성 곤충이잖아요. 해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이것도 우화할 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맞고요. 3번 속껍질 깎기벌레는 4월경 선단지에
곰솔림에서 알덩이의 발생 여부를 조사. 4월에 쑥갓꼭지는 알을 낳아요. 뭐예요? 솜털 같은데 그 속에 다 알을 막 낳아요. 그림 보셨죠? 그림 많이 나오죠. 쑥갓꼭지. 4월에 알덩이 조사. 오리나무 잎벌레는 5월과 7월에 전국의 고정 조사지에서 30분의 조사목을 선정해 놓고 있다가 상부 100개, 하부 200개 잎에서 알덩이와 성충 밀도를 조사해요. 5월, 7월 30번 맞고요. 참나무 시드름병 매개치는 유인목을 설치한다. 맞죠? 유인목. 끈끈이 놀트랩을 부착한다.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근데 시기가 4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벌써 지금 나왔죠. 6월이면 좀 너무 늦죠. 4월, 8월이다. 강릉긴 나무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끈끈이 놀트랩, 유인목 설치해서 방제를 쓰는데 4월, 8월에 많이 합니다. 39번입니다. 해충별 예찰에 관련된 것. 잣나무 납작이뻘, 넓적이뻘도 되고 납작이뻘도 되고 원래는 넓적이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단어를 좀 찾아주세요. 납작이뻘도 되고 넓적이뻘도 되고 주로 이제 책자에는 넓적이뻘, 우리는 넓적이뻘을 배웠어요. 지표면에서 30cm 조사하고 거기에 한 20개, 5.5m 20개를 설치해서 예측하고 미국 흰불나방은 유화 등이나 페로몬 트랩을 한다. 거즘나무 방패벌레는 조사목 30번을 선정을 한다. 밤나무는 도별 조사고 명나방 이렇게 하는데 이게 틀렸죠. 거기 해설 보시면 밤나무 해충은 각 도별 3개군 그래서 복숭아 명나방, 밤바구미 바구미는 피해 복숭아 명나방하고 밤바구는 피해율을 하고 우화시기는 밤나무 흑벌은 피해율을 조사하고 피해율과 우화시기고 밤나무 흑벌은 피해율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피해율도 조사하고 우화시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밤나무 흑벌은 피해율을 조사한다. 약간 헷갈리죠. 그 다음에 5번 돌발해충은 나비목에서 많죠. 돌발해충이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최근 또 나비목 해충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돌발해충은 진딧물, 응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돌발 저기 갈색날개 매미충, 꽃매미 이런 거 그죠? 네. 나비해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동나방과 해충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동나방하고 해충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 맞는 지문이에요. 나비목, 그죠? 꽃매미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40번 물리적 방제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1번 소나무 새선충은 56도에서 30분간 유지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게 죽어요. 그 다음에 솔리폭파리의 경우 봄철에 지피물을 긁어서 토양을 건조하게 한다. 폭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지피물 속에서 월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동 이제 습기를 먹고 이렇게 습기 속에서 잘 자라잖아요. 근데 건조하게 되면 죽어요. 물리적 방제의 한 방법이에요. 3번 진딧물은 어떤 거를 싫어하냐면은 백색이나 은색 같은 걸 싫어해요.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검은색이 틀렸고요. 백색이나 은색을 싫어한다. 4번 강릉긴 나무좀은 노란색이나 회색을 사용하여 유인하는 끈끈이 놀트랩을 사용한다. 노란색을 해요. 옛날에 노란색 했는데 요새는 회색도 잘 붙는다고 그래갖고 두 가지를 노란색, 회색을 끈끈이 놀트랩으로 써요. 회색도 보이죠 많이. 옛날에 노란색 했는데 요새 산에 가면 이거 볼 수가 있어요. 5번 강릉긴 나무종이 방제를 위해 전기 충격 방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강릉긴 나무종 전기를 주나 봐요. 전기 흐르면 강릉긴 나무종이 죽어요. 이거 쓰긴 쓰나 봐요.
책에 나오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방제. 기계적 방제는 알덩이 제거라는 게 있고, 알덩이는 주먹날개, 꽃매미, 매미나방, 밤나무 망진빗물, 천막, 벌레 나방 이런 거. 알로다 월등하거나 뭐 알을 많이 낳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요. 유인목은 소나무 좀, 노랑의 나무 좀, 하늘소류, 바구미류 이런 게 유인목을 설치해서 기계적 방제를 하고요. 페로몬 유살법. 페로몬은 이제 나방 종류에 많이 이제 이용하는데, 미국 인불나방, 해양 목명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솔껍질깍지벌레도 페로몬으로 유인을 해요. 페로몬을 넣고서 유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파쇄법은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 자르죠. 애벌레 죽게끔 1.5cm 이하로 자르는 거. 박비법은 삼나무 시드름병에는 쓰지 않아요. 박비법은 소나무 재선충에 써요. 그래서 박비법 녹음하는 거 들으셨죠? 그러면 유튜브에 들으시면 거기 뭐야, 소나무 껍질에 알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에만 한 거지, 이 참나무는 껍질 벗길 수도 없어요. 이도 엄청 단단하고 그래서 힘들죠. 그러니까 그 박비법이라는 게 없어요. 답은 5번이 되겠고, 42번은 계속한 거예요. 그죠? 내성. 1번 내성인데, 수목이 비슷한 정도의 해충의 피해를 받은 상태에서 감수성 품종에 비하여 생장이나 수목의 영향을 덜 받고 피해 조직을 회복하는 능력을 지닌 품종을 말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충의 밀도하에서 피해를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회복 능력 빠르고 피해를 잘 안 받는 걸 내서. 항생성은 물질을 뿜어내는 거죠. 알카로이드, 퀴논 뭐 이런 대사물질에 존재하고, 영양소의 결핍으로 발육의 저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수목에서 내뿜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라든가 제충국, 피레트린 이런 데리스의 로테논, 이거 식물부 하시는 분들은 알죠. 이게 농약 만들 때 이거 자연에서 존재하는 그런 거 만든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항생성 물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선호성은 그 기주 자체, 수목 자체가 산란과 섭식 등 해충의 행동에 관여하는 작물의 특성, 세포의 많은 털을 산란을 이제 방해한다거나, 해충이 구기가 막 털이 많이 있으면 그 침을 놓으려고 해도 입이 그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조지까지 도달하지 못한거나 뭐 거칠게 만들어서 색 같은 것도 해충이 싫어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비선호성, 이렇게 비선호성. 비선호성은 항갱성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죠? 비선호성은 항갱성이라고 같다 그랬어요. 비선호성, 항갱성. 43번입니다. 천적에 대한 설명. 천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 천적은 기생벌류 중에서 맵시벌상과 먹존벌상, 존벌상과 등이 있다. 이렇게 기생벌류가 천적이잖아요, 주로. 그 숙주의 몸에 붙어갖고 하는데 기생벌류가 많아요. 근데 맵시벌, 먹존벌, 존벌상 이런 게, 존벌 이런 게 다 기생벌류에 속하고, 기생파리도 있어요. 파리는 씨파리나 기생파리가 있고, 또 내부 기생성 천적은 먹존벌류라든가 잔디벌류 이런 게 그 몸의 안속에서 존재하면서 천적 역할을 하고, 솔수의 마늘소 천적은 개미침벌하고 가시고치벌이 있다. 개미침벌, 가시고치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잣나무 넓적이벌의 천적에는 토종 유축을 포시하는 두더지가 있다. 두더지가 땅강아지가 아니고 두더지가 납적이벌에 막 그걸 다 먹나봐요, 두더지들이. 180쪽에 그거 페이지 옆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천적, 또 천적에 대한 의미 나왔어요. 천적은 포식적 천적에는 무당벌레 이런 건 이제 잡아먹는 거죠. 그 진딧물 같은 걸 먹는 거니까
다 통째로 막 먹는데 포식이라고 그래요. 사마귀 풀잠자리 등에 빠른형 잎들을 가진 곤충이다. 이게 틀리죠? 빠는 게 아니죠. 빠는 게 아니죠. 씹는 형, 씹어 먹죠, 그죠? 빠는 게 아니고 무당벌레, 사마귀 이런 거는 씹는 형을 갖고 있어요. 빠능형 유충에는 그 해설 보시면 꽃등의 유충이라든가 풀잠자리 유충, 침노린재 이런 것도 이제 천적인데 이런 거는 빨아서 이제 꽃등에 같은 거는 빠라는 거야. 풀잠자리 유충도 침노린. 2번 솔리폭발의 방제에 이용되는 이 많이 되는 천적은 솔리폭발이 먹존벌, 폭발이살이 먹존벌. 처음에 잘 나오죠 이거, 그죠? 식물 보호할 때 많이 나오는데. 3번 곤충에 대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다각체병 바이러스하고 과리병 바이러스다. 핵다각체 과리병이다. 모양이 이제 바이러스인데 모양에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것도 바이러스도 이제 병원성 역할, 아니 병 치료하는 아니 천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4번 해충 방지에 사용된 세균은 내생 포자를 형성하는 포자 형성 세균류다. 세균인데 내생 포자다. 안에서 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천적의 밀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천적 유지식물이라는 걸 이용해요. 그렇게 하면 천적이 좋아하는 그 식물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키우면 거기 천적이 잘 자라서 해충들을 막 잡아먹겠죠. 그래서 그걸 천적 유지식물, 뱅크 프루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뱅크 프루트. 천적이 잘 좋아하는 식물들 많이 갖다는. 보리 종류도 좋아하나 봐요. 이게 천적들이. 그런 얘기도 있고. 5번 곤충 병원성 미생물의 발견은 아까 루웨에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곰팡이는 뭐냐면 딱 이 곰팡이가 루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 곰팡이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굳은병이라고 해요. 그거를 일으키는 베아오 베리아 바시아나 이렇게 이런 곰팡이 이름을 아시면 되겠어요. 이름까지 알아야 돼요. 곰팡이 이름까지 알아야 돼요, 선생님? 곰팡이 이름까지 알면 좋겠죠. 바시아나 그러니까 알면 좋긴 한데. 아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낸 거니까. 네네. 45번 수목해충의 예찰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예찰을 하는데 해충 그래서 유화등을 쓰는데 광선은 뭐예요? 자외선을 많이 써요. 자외선은 뭐예요? 스펙트럼이 파장이 짧은 거예요. 320에서 400 나노미터. 파장 짧은 거를 좋아해요. 유화들이. 자외선이죠. 보라가 파장이 짧거든요. 그 자외선을 좋아해요. 답은 1번이고 2번 나방류나 솔껍질깍지벌레의 수컷 성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거요? 성페로몬 트랩이 개발되었다. 솔껍질벌레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방류도 좋지만 솔껍질깍지도 성페로몬을 많이 이용한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우화상은 해충이 약충이나 번데기로 탈피하여 성충을 우화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장치이다. 우화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번데기에서 탈피할 때 우화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조사하는 거죠. 땅 속에서 하다가 이제 번데기로 이제 해서 이제 기어 나올 때 그거를 조사하는 게 우화상이에요. 맞는 거고요. 말레이시 트랩은 곤충이 날아다니다가 벽에 부딪히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죠. 모기 이런 해충들 있죠. 위생해충이라고 그러나? 모기, 파리 뭐 이런 거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그물 같은 거 쳐놓고 모기장처럼 쳐놓은 데서 그 끝에 이제 모이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거기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말레이시 트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5번 에탄올은 나무 점유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나무 점들도 에탄올 술을 좋아해요. 술 냄새를 좋아한다고. 참나무 시드름병 걸리면 무슨 냄새가 나요? 알코올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연관, 똑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연관을 시키시면 되고, 아무튼 에탄올을 좋아해요. 해충들도 나무 종류 특히 약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46번 성장에 된 거. 그 곤충의 근육 수축하는 건 뭐야? 이게 움직이게 하는 무기 이온이 있어요. 그건 칼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칼슘이 무기. 나트륨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 저기 수소를 막 그 뭐지? 포텐셜 높이거나 뭐 이럴 때만 토양에서는 이제 수소를 막 바깥으로 이렇게 막 하고 그렇잖아요. 수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세포 같은 거 삼투 포텐셜 높이려면 칼륨을 안으로 막 들여오잖아요. 그죠?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육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막 이제 칼슘이 여기서는 곤충에서는 작동을 하게 돼요. 칼슘이라는 무기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곤충의 미성숙한 나이를 평가하는 드야스 법칙에 따라 정규 직선 회계석을 가진다. 미성숙한 그 나이 평가는 드야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 회계식을 따른다.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탈피각의 증가분으로 해당 곤충의 실제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전번에 탈피할 때 그 1령, 2령 막 이게 됐잖아요. 그죠? 그 탈피하는 거로 곤충의 나이를 이제 알 수가 있다. 맞는 거고요. 일부 곤충은 프리지람스 법칙이 적용되는데 매령기마다 체중이 2배 되고 체중이 2배 늘어나고 몸 치수의 증가율은 1.26 늘어난대요. 다시요. 브람스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해보니까 매 해마다 탈피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2배씩 늘어나고 길이는 얼마? 1.26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브람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맞는 거고. 5번 성충으로 탈피할 때 유약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 뭐라고 써요? 성충으로 됐을 때 유약 호르몬이 중지된다고 그러죠. 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감소할 때는 아니죠. 그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은 그저께 한 거고 48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떼죽 납작 진딧물 같은 건 발행이 떼죽나무 그죠? 떼죽나무는 발행이 갔다가 느티나무로 가요. 떼죽나무로 갈 때는 언제 가는 거예요? 봄하고 여름 사이에는 그 발행이 쪽에 풀 쪽에 많이 있다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딧물은 알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유성생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암수컷이 생성이 돼서 하면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떼죽나무로 가요. 네, 그죠? 나무가 근데 더 단단해서 그럴 거예요. 그죠? 풀은 막 없어지고 그러잖아. 이게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 월동하기 위해서 단단한 나무로 가는 거예요. 느티나무 외줄면충은 아까 보여준 거고 대나무 가요. 대나무 갔다가 느티나무로 가요. 외줄나무 지금 엄청 많아요. 그죠? 외줄 느티나무 자세히 보세요. 그 한 나무에 막 엄청 전부 다 외줄면충으로 돼 있어요. 오배자 면충이라는 게 있나요? 오미자 면충이 아니고 오배자 면충은 이끼 북나무. 오배자는 오미자. 오미자에 열린 게 북나무 그 열매를 오배자라고 부르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배자 면충은 이끼를 갖다가 북나무로 가요. 아 맞다 이게 우리 배웠다 수목협회에서죠. 뭐라고요? 등나무? 여기 북나무 북. 이끼 북다 있잖아요. 또 얇다고. 북나무에 왜 토토토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북나무 자세히 보시면 혹이 막 하나게 좁쌀만한 게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배자 면충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끼하고 북나무를 왔다 갔다 해요. 혹이에요? 면충이니까 면충이라는 게 이제 혹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배자 면충 북나무 그래서 만든 거고요. 오갈피 나무 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끼하고 똑같이 그죠? 이끼하고 오갈피 나무를 왔다 갔다 해요. 사사키 혹진딧물은 쑥하고 뭐야? 벚나무인데 느티나무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8번은 진딧물류에 대한 거 얘기예요. 아니 이것도 진딧물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복숭아 아니야 목화 진딧물은 오이하고 고추 이제 이렇게 싱싱한 오이 고추가 나올 때는 이제 오이 고추 있다가 나무로는 무궁화하고 석류 쪽으로 가고요. 복숭아옥 진딧물이 있어요. 복숭아옥 진딧물은 무배추. 복숭아는 무배추랑 연결시켜야 돼요. 복숭아하고 매실로 가고요. 떼죽은 나도 발행이새라는 데 갔다가 떼죽으로 가고, 그다음에 조팝나무는 조팝나무 진딧물 있죠. 조팝나무 엄청 많은 그죠? 가지 끝에 이거는 명자나무나 귤나무 특이하죠. 이거는 나무에서 나무로 가요. 사과나무, 조팝나무로 가요. 그다음에 검은 베네줄 면충이 있어요. 이거는 쑥이 아니고 벽과식물이라고 써요. 검은 거는 벽과다. 벽과에서 느림나무로 가는 거고, 사사키는 아까 쑥 건나무로 간다. 49번 단위생식 아시죠? 전번에 얘기했어요. 단위생식은 교배 없이 그냥 자기 몸 닮은 걸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생식이라는 게 있고 수컷생식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낳는데 새끼를 낳는데 수컷만 낳으면 수컷 단위생식이라고 그래요. 암컷은 낳으면 암컷 단위생식. 그 어디 수컷 단위생식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회성 곤충들 그래요. 사회성 곤충 그죠? 그 암컷을 많이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왕 개미 이런 게 알도 낳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여왕 뭐 이렇게 많이 낳으면 안 되겠죠. 벌 같은 것도 그렇죠. 여왕 벌이 우두머리인데 암컷을 많이 낳으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벌, 총체벌류, 깍지벌레는 수컷만 단위생식. 그 다음에 수컷 단위생식은 모든 암컷은 배수체가 2N이고 수컷은 N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2N이죠. 그죠? 곤충도 2N인데 암컷만 곤충, 수컷 단위 생식하는 거는 암컷만 2N이에요. 수컷은 N. 이건 뭐 따로 뭐 하든지 시간 되면 하는 거고, 수컷 단위 생식에는 사회성 개미, 꿀벌, 말벌 이런 것이 사회 구조 유지하기 위해서 수컷만 이게 만들어내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암컷은 뭐 진딧물, 깍지, 뭐 박기류, 대벌레 이런 거는 암컷만 또 만들어내, 그죠? 그 수컷을 막 얘기했더니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수컷이 어떻게 알을 낳느냐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암컷이 새끼를 낳는데 주로 수컷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수컷 단위 생식은 암컷이 낳는 거야. 수컷을, 그죠? 진딧물도 암컷이 암컷 낳고. 잘 이해가 좀 어렵죠. 아무튼 그렇고 5번 암컷 단위 생식에서 암컷은 어미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배수체 뭐를 낳아요? 2N의 알을 낳는 거예요. 2N. 얘가 뭐야? 암컷의 N하고 수컷의 N이 합쳐지니까 2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은 2N으로 존재해요. 2N. 핵상 어렵죠. 50번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을 돌발의 치는 문제가 되지 않던 해충이 환경 조건의 변화 등으로 대발생하여 경제적 피해를 넘는 경우이다. 맞죠? 돌발의 충. 환경에 의한 거. 2번 2차 해충은 방제로 인해다고 그랬어요. 방제가 들어가면 2차라고 그랬어요. 그죠? 농약이 들어가면 2차. 환경 주로 이제 돌발 이렇게 된다. 천적과 이제 농약을 치면 천적과 같은 밀도 제어 요인이 없어지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게 2차. 그다음에 산림 생태계에 구성하는 수많은 곤충류는 비경제 해충에 속한다. 그렇죠. 다 피해는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비경제성 해충이에요. 대부분은 거의 엄청이 많은데 해충들이 그 피해를 안 줘요. 그래서 비경제 해충이라고 그러고, 그게 다 구성하는 게 만약 다 해충이라고, 경제적인 해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하지 않겠죠. 산에 있는 게. 이게 무슨 천적도 있고 나무도 아까 뭐 내성이라든가 항갱성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평화를. 그 중에서 이제 돌발이나 2차 해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 균형이 깨지면서.
농약을 막 친다고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2차 해충이 발생되고 또 기후변화 많잖아요 요새는. 꽃매미 이런 거 갈색날개 매미충 이런 게 이제 다 중국 남부 쪽에서 막 들여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시 따뜻한 데서 이제 사는 건데 우리나라도 아열대 쪽으로 막 변하니까 그게 자꾸 그런 게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고 4번 잠재해충, 비경재해충 바뀌어도 밀도가 돌발해충이나 주요해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잠재는 돌발이나 주요해충이 될 수 있는 거를 하고 솔잎 폭발이나 솔껍질 각질을 이체해충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주요해충, 광건해충 이렇게 해야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지금 몇 분이나 됐지? 그래요?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23번까지 23번 아니 여기 이거 이제 핵심 요점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막 여러 짬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제가 이제 그냥 적어 놓은 거거든요. 생물의 발달된 형태에 따라 유기체로 개통화시키는 단위는 종이다. 종이 가장 기본이 된다. 그죠? 종속, 과목, 광문계는 형태, 개통화시킨 거, 기본 단위의 종. 그래서 종속, 과목, 광문계 중에서 이제 종이라는 게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곤충의 진화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날개 없는 거, 무시였다가 유시로 되고, 그 유시 중에서도 날개 있는 것 중에서도 불완전 변태가 먼저 생기고 또 더 진화돼서 완전 변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곤충의 근연 그룹에는 무척추 동물이에요. 사람 같은 건 척추가 있죠. 곤충은 척추가 있나요? 척추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외골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척추 역할. 몸틀을 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무척추 동물이에요. 곤충은. 날개와 더듬이가 이제 무척추 동물에 속하면 날개와 더듬이가 없고 네 쌍의 다리와 한 쌍의 혼눈을 가지며 기관이 변한 서패로 호흡하는 무리에 속하는 거는 종은 응애다. 지금 그죠? 무척추 동물이죠. 곤충은 아니죠. 절지 동물은 다 이제 무척추 동물인데 그 중에서 날개 더듬이가 없어요. 날개도 없어요. 그죠? 응애. 거미강에 속하는 응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은 서패라는 이게 그런 호흡 기관이 있어요. 서패 아시면 되겠고. 거미류 기관계는 책커파, 책을 싸는 것처럼 그 모양이 돼 있어요. 복부의 앞쪽 끝에 책을 쌓는 것 같은 기관의 모양이 이제 책커파, 서패 이렇게 해요. 거미류의 기관계, 호흡하는 기관을 이렇게 얘기하고 과거에는 곤충류에 속했지만 내구식의 입틀을 갖고 있다.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납발이, 좀부치, 톡톡이 이런 거가 이제 내구식 입틀로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부치류 같은 경우는 날개가 없고 가장 원시적인 곤충에 속한다. 몸은 되게 가늘고 길면서 평평하며 배끝에 한 쌍의 미모가 있다. 좀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틴에 대한 거. 절지동물, 거미나 곤충강, 거미강이나 곤충강이나 다 몸은 키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베타 글루코사이드 결합으로 인해서 외골격의 주성분이다. 그래서 곤충 표핀의 25에서 50%에 함유하고 있다. 50%. 이게 외골격이 이루는 저기가 무게 중에서 25에서 50%. 이제 그 곤충의 무게 중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껍데기, 외골격이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곤충의 구기는 윗입술, 큰떡, 작은떡, 아랫입술 계속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파리의 잎은 아랫입술이 입술판으로 변형돼 갖고 노출된
음식물을 빨아먹어요. 어떤 아랫입술이 이게 변해서 그렇게 입술 판으로 된 거예요. 파리는 아랫입술이 입술 판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핥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비의 잎은 한 쌍의 작은 턱이 융합된 작은 턱들이 뭉친 거야. 작은 턱이 양쪽에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큰 턱, 작은 턱. 그죠? 큰 턱, 작은 턱. 한 쌍씩 있는데 그 한 쌍이 작은 턱이 나비의 그 주둥이가 있잖아요. 길게 빨대처럼 생긴 거. 이렇게. 그거는 작은 턱이 변형돼서 주둥이가 된 거예요. 빠는 돌로 간 거예요. 노린재의 잎은 빨대 형태로 찔러 빠는 형태다. 노린재가 다 들어가죠. 진딧물, 뭐 매미, 먹고 이런 것도 다 진딧물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찔러서 빠는 잎인 거예요. 노린재 같은 거 잘 보면 이렇게 침처럼 생겨있고 그걸 찔러서 빠는 거예요. 다. 노린재, 진딧물, 뭐죠? 깍지벌레 이런 게 다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메뚜기는 큰 턱의 발달로 저작형이에요. 큰 턱이 잘 발달해서 씹는 거죠. 이렇게 저작형이라고. 잠자리의 유충의 입은 아랫입술의 변형으로 포식에 적합한 구비를 가지고 있다. 그 잠자리 보면 잎이 아랫입술이 커요. 그죠? 잘 보셨네. 잘 먹어요. 이게 막 잠자리 잘 보시면 막 그게 뜯어 먹잖아요. 무슨 저기 같은 거. 그러면 이 아랫입술이 커요. 이게 윗입술보다. 그 다음에 13번 개체 발생 과정상 구조와 외형이 크게 다르게 변하는 것을 과변태라고 그래요. 과변태에 해당되는 곤충은 뭐예요? 가래, 그 부채벌레 같은 거 기생하는 그 벌레라 그 부채벌레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채벌레, 또 매미기생나방, 사마귀 부치류 이런 게 과변태예요. 과변태는 모양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막 그 과변태라고 해요. 저번에 제가 보여줬나요? 그 방송 대책을 또 안 갖고 왔네. 14번 곤충은 개방형 순환계이며 물질의 이동과 내분배를 조절한다. 그죠? 순환계에서 호르몬 같은 것도 여기 포함해서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순환계인데 심장은 어디 있어요? 등 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장과 대동맥으로 크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심장하고 대동맥이 나가서 대동맥으로 이제 바꿔주고 이제 몸 전체로 이렇게 나가게끔 굵은 대동맥이 있는데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곤충은 성충되면 탈피하지 않아요. 그죠? 탈피는 유충일 때, 약충일 때만 하는 거예요. 16번 그 다음에 뇌하고 심장은 등 쪽에 있고 신경전은 배 쪽에 있다. 이렇게. 신경은 배 쪽에, 뇌와 심장은 등 쪽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은 기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산소를 뿜어내는 그 기관계 있죠. 공기는 기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죠? 기문. 그다음 기관지는 표피가 내부로 함입된 구조로 표피가 변해서 된 거예요. 기관지가. 그 쏙 들어가 있죠. 배 부분에 기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기관지예요. 그 내벽은 키틴성 큐티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순환계 중에서 그 혈림프라고 그래요. 피를. 곤충의 피를 혈림프라고 그러는데 19번 하고 있어요. 혈림프는 혈장하고 이게 액체성이고 혈구, 세포성이에요. 혈장하고 혈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혈장하고 혈구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피가. 근데 그 저기는 혈림프라고 그래요, 그냥. 곤충의 그러면 혈림프로 방출되는 그 피 속에 탄수화물 이제 피 속에 영양분이 있죠, 그죠? 그 탄수화물의 저장태는 비환원성 이당류인 프레할로스이다. 이건 물질이 양분을 운반하거든요, 혈장에서, 그죠? 저장 물질 같은 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생리하실 때 아시죠? 비환원성이라는 건 뭐예요? 탄수화물을 광합성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이거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갖고 가요? 1번 탄수화물 그대로 갖고 간다. 2번 비환원성인 거는 바꿔서 갖고 간다. 비환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운반을 할 때
다른 물질하고 막 섞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흐트러지잖아요. 그걸 환원이라고 그러고 그 설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안 움직여. 예, 환원이 안 되게 그걸 비환원성이라고 그래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설탕이라는 건 뭐예요? 뭐하고 합쳐진 게 설탕이? 정상가다? 네? 그러니까 설탕으로 운반하는데 설탕은 뭐하고 단당류 뭐하고 포도당하고 포도당하고 과당이 프락토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다른 그 성분끼리 합쳐지면 환원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곤충에서는 어떻게 해요? 피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양 물질을 운반하는데 탄수화물은 뭐예요? 저기는 생리 쪽에서 탄수화물 운반할 때는 설탕, 수크로스라는 거로 운반하지만은 이 곤충의 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트레할로스라는 게 트레할로스는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 이렇게 비환원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네. 21번 잎의 구조가 저작형에는 씹어먹는 거에는 저기 솔수염, 하늘수, 말벌, 미국 흰불나방 유충, 광나무좀 유충. 지금 유충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유충, 하늘수 이거 뭐하고 유충, 광릉긴나무 유충, 무당벌레 유충 이런 거는 씹어먹는 유충 얘기죠. 저작형 입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솔껍질 깍지벌레는 뭐예요? 이거 후약충, 침 노린재의 잎은 구는 찔러 빠는 거예요. 솔껍질 관련 후약충 같은 거 있죠. 후약충 아시죠? 이게 깍지벌레류는 뭐야? 노린재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찔러 빠는 형태로 갖고 있다. 후약충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후약충. 후약충은 나중, 전약충, 후약충 이렇게 나눠요. 그 이제 약충 중에서도 이제 솔껍지각지벌레를 설명드리면 전번에 얘기했는데 알에서 태어나요. 알에서 곤충들은 다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알에서 태어난 거를 부화약충 그래요. 부화약충. 어린 약충이죠. 부화라는 게 태어난 거죠. 그죠? 부화약충이 어떻게 해요? 솔껍지각지벌레는 정창약충. 정창약충이 좀 크면은 움직이질 않고 휴면을 해요. 더울 때 솔껍지각지벌레는 그걸 정착약충 이렇게 하고 정착약충이 이제 깨어나 잠에서 깨어나. 그런데 솔껍지각지는 잠에서 깨어나면 겨울이야. 이제 겨울이 시작돼 11월쯤 돼요. 추워져요. 그때 이제 태어나갖고 얘는 추울 때 후약충이 되는 거예요. 후약충. 나중에 태어난 후약충. 부화약충, 정착약충, 후약충 이렇게 3단계를 걸치는데, 그러니까 부화약충은 어린 거고 후약충은 다 큰 거죠. 이제 뭐 번데기가 되거나 뭐 성충이 되는 그런 그 전약충, 어린 약충 뭐 이게 부화약충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23번 그 다음에 가볼게요. 거기서 암컷은 성충이 되고요. 그렇죠. 암컷은 성축이 바로 돼. 그리고 불완전 변태지. 번데기를 걸치지 않으니까. 그 수컷은 전성 이제 그 번데기로 변해. 번데기로 되어서 이제 성충이 되면 전성 날개도 데리고 그걸로 전성충이라고 하는. 그렇죠. 전성충. 성충. 뭐예요? 암컷은 불완전 변태. 예. 번데기를 걸치지 않고 하는 거고 이제 불완전 변태. 예. 수컷은요? 수컷은 완전 변태. 번데기로 돼요. 번데기로 됐다가 이제 수컷이 되는데 이제 날개도 달리고 뭐 꼬리 달린 거 이런 게 그렇게.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지. 암컷하고 생활사가 틀리죠, 그죠? 암컷하고 수컷하고. 그래서 그건 다 쓸 수 있어야 돼. 언제 피해를 많이 주냐? 왜 후약충이 피해를 많이 준다? 언제? 11월에서 2월. 응? 추울 때 많이 준다. 정창양 추울 때는 뭐 못 먹는 거죠. 하기휴면이라고 하죠. 하휴면 뭐 이런 식으로. 여름에 잠자요, 걔들은. 그러면 23번 미국 흰불나방의 성충의 입구조는 흡관형이다. 맞죠? 성충의 나방들은 다 흡관형이라고 그랬어요. 흡관이은 뭐 빨대처럼 해서 빨아먹는 거예요. 뚝뚝뚝. 24번 노랑 송채벌레
풍채벌레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줄수록 많은 형 계속 나왔고요. 25번 두쌍의 날개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있다. 맞죠? 날개는 어디서부터? 앞가슴에는 없어요. 그죠? 뒷가슴, 가운데까지.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 있는 거고. 다리는 앞가슴, 중간, 뒤 다 있는 거. 세 쌍이 되는 거고 날개는 두 쌍이 되는 거죠. 그 털 진드기 목은 거미강에 속한다. 진드기도 응의 종류나 비슷해요. 거미강에 속하는 거예요. 그 거미강. 노린재 목에는 뭐가 있어요? 중요하죠. 솔거품벌레, 솔껍질 깍지벌레, 진딧물, 선녀벌레 이런 게 다 노린재 목에 속한다. 그다음에 벌목에 속하는 게 있어요. 벌목은 꿀벌, 등, 검은 말벌, 그다음에 붉은 불개미, 개미도 속하는 거예요. 가시고치벌 이런 게 다 벌목에 속해요. 완전 변태의 내시류는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약대벌레, 풀잠자리, 뱀잠자리, 벌목, 딱정벌레, 나비목, 부채벌레, 날도래, 파리목, 밑도래, 벼룩목 이렇게. 이거 재밌게 외우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뭐 이 변태야, 뭐 빨리 일어나, 뭐